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것들이 참 많죠. 성장에는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이 때로는 아픔을 가장 깊이 위로해준다는 사실이 그러한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은 한 사람 한 사람 저 밑바닥의 감정까지 깊게 파고들어서 그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요. 오늘은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훈씨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뭐 성악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부터 여행까지 지금 엄청난 욕심을 부렸던 우리 도라이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 만나고 있는데요. 일부 끝으로 나눴던 여행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저희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우리 지훈 씨가 안타깝게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전국 도보 여행을 떠났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네. 제가 20살 때 이제 그런 희귀병을 앓고 이제 시력이 계속 안 좋아졌을 때 남들의 도움보다는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잘 불쌍하게 안 보이고 뭔가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도전을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이제 불편한 일도 많았었고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제 그런 이제 도움도 피하게 되고 이제 내 스스로 연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남들한테 티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대학교 이제 고학년 때 이제 독창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제 안에서 뭔가 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고, 내 안의 울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23, 4살 때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일주일간 대전시청에서 인천시청까지 이제 도보 여행하는 건데 일주일간 되게 무모한 짓이죠. 일반 사람들도 힘들 뿐더러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힘든 이제 하루에 막 30km 정도는 걸어야 되니까 30km 이상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굉장히 네. 난 코스구나. 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8개월 동안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 자신을 찾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너가 눈이 안 보이지 않냐. 그렇죠.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눈이 안 좋은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학교 생활할 때도 뭐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됐을 뿐더러 이제 제가 뭐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진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안에 뭔가 그런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도 그냥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가면서 갖고.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내가 나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말리셨죠. 눈이 안 좋은데 혼자서 어떻게 하냐. 옆에 뭐 친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려고 생각하냐. 차가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7개월, 8개월간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제 도전과 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고 결국엔 성공하게 됐습니다. 얼마만큼을 걸은 거예요? 어떤 코스를 주로? 그냥 저는 사실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표지편이 있잖아요. 표지편의 지시대로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남들보다 좀 더 멀리 갔긴 했는데 한 200km 넘게를 걸었고 이제 제가 한 그 197km 정도 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의 인천까지 근접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운동 그 키로 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97점 몇 킬로를 하는 것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일주일 잡고 갔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성공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난코스가 있었는데 평택에서 수원까지 가고
이제 밤새도록 걸었어요. 평택에서 수원까지 걸고 이제 수원에서 안양까지 갔는데 아침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날이 바로 7일째였어요. 마지막 날이었구나. 네. 근데 좀만 쉬었다가 가고 싶었는데 제 몸에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88은 청춘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극한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 밑바닥은 없겠다.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목표가 보이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웃긴 거잖아. 그리고 내가 축구 선수 할 때도 거의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쯤 내가 내 몸을 너무 무리해서 내 자신을 잃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는 내가 불편해도 내 자신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저녁 한 7, 8시 때 인천시청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의지의 청년이고 그 7일 동안 에피소드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얘기해 주셔야죠. 정말 이거는 저는 다시 도보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또 도전하겠다? 그럼요. 이번엔 더 큰 도전을 하게 될 건데요. 사실 제가 모 방송사에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제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가 그 꿈에 우승을 하게 됐는데 꿈에 도전해서 제가 최고의 이제 최고의 꿈을 이제 선정받아서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소규모 5만 명 밑의 도시를 이제 도보 여행을 통해서 이제 무료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밑거름이 됐잖아요. 도보 여행을 스스로가 했다는 거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에피소드는 아니죠. 그냥 뭔가 그냥 내 기억에 남는 일은 고속도로를 걸었던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정말 도라이네. 네. 사실 대전에서 이제 신탄진까지 올라가는 목표가 있었는데 신탄진역까지 가는데 그 대전에서 이제 도로가 봉사 중에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두리번 거리 보니까 고속도로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비집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비집고 이제 밭을 뒤집고 이제 고속도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거 뭐 첫날인데 이렇게 뭐 난간이 오나, 난 이렇게 하면 난 사실 못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풀밭에 이제 걸어다니다가 풀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풀독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좋은 상식인데요. 풀독 걸리신 분들 병원에 못 가시게 되면은 응급처치가 있어요.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계피가루 있잖아요. 카페에 가면은 뭐 시나몬 가루라고 있는데 그 가루를 이제 이렇게 피부에다가 그러니까 난데에다 뿌려주면은 좀 이렇게 간지러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가려움이 없어서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계피가 효능이 얼마나 좋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요. 고속도로에서 진짜 죽을 뻔한 그 에피소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탄진 휴게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거 솔직히 방송 여기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이 걷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 제가 눈도 안 좋았고 오로지 후레쉬로만 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거든요. 위험천만한 짓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중간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말 그 지훈 씨가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카운터 테너거든요. 지금 제 옆에서 웃고 있는데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지만 상상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지훈 씨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취미나 어떤 목적에 의한 것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친구인데 이제 자신이 인생을 걸고 있는 카운터 테너로서의 최고의 카운터 테너로서의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자, 아까 지훈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각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지금은 성악의 세계로 발을 완전히 들여놨지만
그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시각장애라는 큰 시련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천상의 소리를 통해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많은 음악인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모두가 어렵죠. 시각장애라는 것이. 그런데 중도 실명을 겪는 분들은 그 고통이 만배, 천만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훈 씨의 시각장애가 왔을 때 그때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살 때 이제 신검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지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근데 신검에서 군의관 이제 선생님께서 안과 쪽에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시력이 안 나온다고 의아해하십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이게 눈이 시력이 측정이 안 된다는 건 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만. 그 정도로 시력이 안 나오는데 그전에는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한쪽 눈 멀쩡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러니까 눈이 한쪽 눈이 안 좋아진지를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눈이 좀 이렇게 피곤해서 좀 흐릿흐릿하구나. 제가 그 전에 또 고혈압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잘 안 보이긴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석연치 않게도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한쪽 눈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원추광막이란 병인데 이게 이제 실명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눈이 아예 안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저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연구적으로 밝혀졌을 때 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서 원인을 이렇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또 그래서 의학적으로 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규명이 됐는데 안 됐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추가막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제가 한쪽 시력을 잃고 이제 한쪽 시력마저 이제 그 안 좋은 눈을 닮아가게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현재 상황은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뭐 선천적으로 이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불편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애인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장애가 걸린 건데요. 장애가 뭐 불편한 거는 사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눈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한쪽 눈이 지금 더 안 좋아져서 이제 시야는 확보가 되는 상태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사물의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지는 전혀 않아요. 그래서 시야로 이렇게 확보는 돼 있는 이제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한쪽 눈은 이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이며 다른 시각장애인들 중에 저같이처럼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시야가 되게 좁아서 이제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나 시야가 좁기 때문에 혼자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합청단에서 시각장애인 누나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 협회를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다양한 시각장애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의 그런 이제 시각적으로 불편한 거지 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들한테 막 이렇게 불쌍함을 표현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저는 다소 이제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뭔가 내가 막 이게 남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훈 씨,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안타감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에 정말 멋진 그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패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지훈 씨가 또 하나의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숨기는 거요? 아니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병이 있는 것 같아. 아, 네, 좀 있어요. 그쵸? 네. 아니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데 열정은 좋은데 제 생각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시력이 안 좋다는 걸 알았다면 조금 일찍 검사를 받고 치료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어요? 사실상 그 얘기도 사실 병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10명 중에 한 2명 꼴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병인데 저는 더 심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눈병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몰라서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전혀 제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 시각장애를 이제 그러니까 측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장애인증을 발급받게 됐는데 그때 6급을 받았어요. 그때 6급이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안 좋아져서 사실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제 자신을 누군가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뭔가 남들한테 나서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단련시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자극을 줬던 거지 뭐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없고 다만 남들의 도움을 받기 싫었었던 게 가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남들이 뭐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은 각자의 삶 속의 아픔은 누구나 존재하잖아요. 저도 이게 그냥 이제 제 인생에서 하나의 아픔이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니까 저 스스로도 오히려 안 좋은 길을 선택하보다는 처음엔 안 좋은 길을 선택해봤으니까 좋은 길을 선택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숨기지 말자. 자연스럽게 이게 내 있는 모습이다. 왜 부끄러워했지? 왜 남들한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 이게 난데 왜 나를 숨겨왔었지? 그게 사실 공연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계층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니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심정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연을 통해서. 근데 정작 저 자신은 그런 말도 안 하고 남들한테도 제가 힘듦이 있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의 뭐 방법을 알았다고 하게 된 것 중 하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운동선수로 이제 활동하다가 관두게 돼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2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됐을 때 저를 뭔가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던 거는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음악이라고 했는데 음악이 결국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슬픔도 남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긍정적인 음악, 그러니까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음악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저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데 한몫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의 구원자고 구세주이기도 하죠, 음악은. 알겠습니다. 제 우매한 질문에 아주 지훈 씨의 현답이었습니다. 그간 그 나이답지 않게 치열한 자기 경험과 목표 의식에 의해서 지금의 지훈 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동 중 부상도 생각지도 못한 시각 장애도 지훈 씨의 세상을 향한 비상의 의지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자신을 강하게 담금질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카운터 테너로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무대는 소통의 장입니다. 관객과의 소통에도 능통해야만 진짜 훌륭한 연주가라 할 수 있죠. 소통 없이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연주라도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음악은 결국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엄하고 엄숙한 기존의 정적인 클래식 공연과는 다른 지훈 씨의 무대는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치열한 자기 경험이 녹아있는 연주가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자유로운 공연입니다. 박자와 선율에 맞춰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시 여인 카르멘과 치명적인 사랑에 빠져볼까요?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카운터 테너 지훈 씨와 함께합니다. 저는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국을 대표하는 신예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의 마지막 편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